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앞둔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줬는데요. 오늘은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44%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940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81% 올라줍니다. 3070선에서 장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인 LG화학에서만 낙폭이 커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4% 오른 시점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52% 상승하면서 38만 5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지금 삼성 SDI에서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0.65%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만 3,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 가까이 오르면서 29만 7,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5위 종목 빨갛게 물들어줬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18% 오르면서 15만 3,9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31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79% 강하게 올라주면서 5만 1,3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에서만 3.82%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제는 0.85%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1.25% 오름세가 나타나고요. CJENM은 1.34% 상승세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좋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 사스크텔의 5G와 포즈 LTE 이동통신 기지국과 가상화 코어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스크텔은 캐나다 서스케처원 주 정부가 운영하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인데요. 113년의 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스크텔과 삼성전자는 2022년에 5G 비단독 서비스를 우선 상용 개통한 후에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5G 단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디오 트론 수주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이후 세 번째 수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로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대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쿠팡의 가치와 영향력이 예상을 압도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유통과 IT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세계그룹과 지분 교환을 통해서 혈맹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온 오프라인 유통과 물류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송 등 다방면에서 사업 제휴를 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는 오늘 폭스바겐 파워데이 여파에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파워데이에서 전기차의 각형 2차 전지를 2023년부터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각형 전지는 파우치 대비 내구성이 우수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확장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은 대체로 이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 만큼 폭스바겐의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 중에서 파우치형만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ITC 소송 관련 이슈도 아직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주가는 다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술 이전부터 매출 인식까지의 과정이 대폭 단축이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95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자공장 가동까지의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멤버십의 이름은 프로 멤버십인데요. 프로 멤버십은 실시간 수요 지도와 지도뷰 콜카드, 그리고 단골 손님 관리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담긴 부가 상품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관계자는 멤버십 가입 여부와 호출 배차는 관계가 없고요. 또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티 택시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살펴보시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65%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판가의 인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1분기에 원재료 투입 단가는 오르겠지만요. 이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광 평균 판매 단가가 톤당 8만 1,000원으로 오르면서 큰 폭의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지금 약보합거래소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베이코리아 예비 입찰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시젠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하지만 이 시젠의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단시간 내에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요.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제시한 목표 주가는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TCK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의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는 지금 6.76%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TCK는 낸드 산업 투자 증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경우에는 고객사의 신규 라인 증설에 따라서 제품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TCK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가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제시한 상황인데요. 양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71%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067.3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심했습니다. 오후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우리 시장인데요. 지금 고점은 3071.54포인트까지 터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아까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LG화학에서만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급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폭스바겐발 악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7.76% 약세를 보이면서 90만 원 선 아래에서 LG화학은 종가 형성했습니다. 89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22%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도 2.93% 강세를 보여줬고요. 네이버 역시도 0.6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LG화학이 많이 빠진 여파를 받아서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도 보합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빨간불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0.86% 강세를 나타내면서 23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삼성 SDI의 낙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0.87%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68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는 전거래 저가와 동일한 47만 9천 원에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29만 6,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마감한 업종을 살펴보시면 전기가스업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4.69%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섬유 의복 업종과 의약품, 의료정밀, 운수창고 업종이 전거래보다 오름세가 짙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화학 업종에서 2%대 약세가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에서는 1.4%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보험과 통신업, 철강 및 금속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선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88억 원, 개인은 2,324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기관만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2,491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시면 연기금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줬는데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도 하루 만에 포지션을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가를 먼저 보시면요. 1.48%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940.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면서 마쳤는데요. 가장 고가는 941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요. 역시나 기분 좋게 빨갛게 물든 시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48%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2,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은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펄어비스는 2.49% 상승하면서 30만 9,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에서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7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시제는 0.69%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CJENM에서는 1%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3%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해 주면서 9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은 전거래보다 3%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과 IT 하드웨어, 제약 업종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지수가 좋았던 만큼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기타 제조 업종에서 3% 가까운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운송 업종에서는 1.74%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역시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은 450억 원, 기관은 82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개인만 4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은 서로 포지션을 다르게 한 모습인데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냈다면 오늘은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어제 샀다면 오늘 파는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시황은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진우 전문가의 관심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YJN 게임즈와 지어소프트입니다. 먼저 YJN 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JN 게임즈 오늘 종가는 2.8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 상황을 보시면 종가는 2,1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YJN 게임즈는 가상현실 게임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인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의 흥행에 따라서 지금 흥행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산업 요즘에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또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요. 2025년에 관련 매출이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어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 종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을 형성을 해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률은 3.25%로 나타났고 종가는 26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자회사의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인 오아시스의 오아시스 마켓 성장 덕분에 지난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쿠팡이 성공적인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마켓컬리 역시도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인데요. 최근에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재평가에 기대감이 높아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신진우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마감 상황과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하나씩 짚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